근데 요즘에 순풍 산부인과를 많이 보는데 거기 우리 여러분들 미다리 다 알죠? 미다리가 계속 이거 이렇게 밑에를 긁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긁을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아이고 얘가 뒤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초등학생 중에서 이제 변을 보고 나서 볼일 보고 나서 똥 닦기를 잘 제대로 못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균들이 많잖아요. 그 균들이 항문 주변하고 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오겠죠. 안녕하세요. 산뜨대의사 원효선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이 외음부 가려움증 되게 많잖아요. 근데 되게 그거를 이제 방치하고 좋아지겠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산부인과 선생님이시지만 피부 전문이시거든요. 외음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치료한 경험이 많으셔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원장님 한번 본인 소개 좀 간략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연세 펠리체 여성의원 황희선입니다. 저는 일단 피부를 많이 보고 있고요. 외음부 피부도 피부다. 이걸 많이 강조하고 싶은 산부인과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 외음부 가려움증 사실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자기만의 그냥, 고민? 예, 혼자서 막 그냥 끙끙 앓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외음부 가려움증이 증상이 되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일단은 낮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가려운지 모르다가 밤에 혼자만 괴롭고 또 이제 잠결에 깨서 긁다 보니까 막 피가 묻어나고 그렇죠. 그죠? 특히 밤에 심해지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어쨌든 소양증은 염증으로 보기 때문에 염증 질환은 밤에 더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게 이제 낮에는 그래도 의식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손을 대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손을 대지 못하는 장소잖아. 내가 거기를 막 긁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지금. 맞아요. 예. 근데 밤에는 이제 자기 혼자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겠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외음부가 만성화됐을 때 성관계 할 때도 또 네. 사실은 여자들이 약간 자격지심이 생기게 돼요. 이게 오래되면은 막 많이 까매지고 까맣게 착색이 되고 또 하얗게 되기도 하고 또 색깔도 그렇지만은 모양도 안 좋잖아. 그렇죠. 거기가 막 두꺼워져 있으니까 한쪽 부분이 털 같은 게 안 나버리고 털도 안 이상하게. 나고 이게 이거 외음부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흔한 게 이제 막 곰팡이도 보고. 그렇죠. 일단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오면 솔직히 말하면 질염 치료를 메인으로 하죠. 근데 이제 시진 많이 봐야 돼요. 모양이 변하고 있는지. 오래된 가려움증은 피부가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겉에 상피세포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가려움증으로 오신 분들은 질염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몇 년 됐다 오래됐다 하면은 이건 이제 질염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예.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바이러스 질환도 많잖아요. 그렇죠. 헤르페스라든지 홍기사마귀 있잖아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서. 네, 이 곤지름이라고도 하죠. 이 콘딜로마 이것도 증상이 너무 가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손 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다 퍼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외에도 암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암이었죠? 일단 파젯 디지즈라고 일단 긁었는데 상처가 났는데 궤양이 오래가. 그것도 이제 파젯 디지즈라고 진단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편평 평평상피세포암. 오케이. 그러니까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한국말이 더 어렵죠, 한국말이. 딱딱해지면서 결국은 계속 놔뒀는데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려움다고 그냥 그거를 무시하면 안 무시했다가는 된다 이거지. 암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와.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산부인과 와서 알겠죠? 네. 선생님들한테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도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피부인데 질염만 치료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부를 한번 봐주는 필요하면 조직 검사하고 오케이. 네, 우리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이거를 그러면 치료를 꼭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왜 치료해야 되냐면요. 일단 삶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병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자다가 막 긁게 가려니까 깨게 되고. 되겠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자리가 쓰라리고 아파서 이제 다음날 출근할 때 옷, 팬티나 속옷에 쓰라리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이제 뭐 딱지가 자꾸 막 생기고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생리가 다가오잖아요. 또 생리대를 생리 다가오면 생리대 되면 더 가려운 자리가 따갑고 가렵겠네요. 또 다른 여자들은 이제 가려운데 관계를 하면 또 가려워지는 자극제가 돼. 그래서 성관계도 피하게 되죠. 맞아. 생리 오면은 또 그만큼 더 이중고가 되죠. 그러니까 피곤하면 더 심해지고. 그렇죠. 면역력이 또 떨어지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꼭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또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딸을 가진 부모라면 생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아이가 외음부가 가려운지를 꼭 물어봐주고
제가 이제 케이스를 말하자면 네. 어떤 친구가 생리 초경부터 제가 네. 10년 동안 긁다 왔어요, 이 친구가. 10년 동안? 10년을. 23살에 그걸 왔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그러니까 얘는 가려우니까 혼자 계속 거기를 긁었던 혼자 거야. 그냥 벙어리 된 가슴이네. 그러다 보니까 한 야. 23살에 저한테 온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히 곰발바닥처럼 두꺼워진 외음부를 상상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본인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아, 여기를 보면 만지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상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할 때,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엄마가 가장 많이 딸아이한테는 물어봐야 돼요. 초등학생 때부터 너 혹시 외음부가 가려운지. 항문 주변도 가려울 수 오케이. 있잖아. 외음부 주변이 밑으로 떨어지면 항문 가려움하고 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외과 가면 외과 의사들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항문 가려움에는. 네. 맨날 치질 있는 것만 보고 치질 없으니까 참아라. 그리고 연고 띡 결국은 주고 우리 끝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하면서 하러 오잖아.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네. 너는 혹시 가려운 데가 있니? 라고 우리도 꼭 물어봐야 돼. 맞아. 물어봐야 된다는 예. 거죠. 엄마한테 말을 못 했더라도 의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1번은 가려움은 뭘로 본다? 염증으로 봐. 염증 완화를 시켜야 돼요. 초반에 바로. 막 왜냐면 염증 세포들이 막 그냥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꽉 차 있죠. 꽉 차 있고 지금 여기 긁으면 네. 퍼지듯이 네. 주변으로 커져요. 사이즈도 커지다. 계속 긁다 보면 그리고 또 긁을수록 더 간지럽죠. 더 간지러워. 예. 그래서 자꾸 더 초반에는 심해지겠죠? 이제 항히스타민. 일단은 가려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항히스타민이라는 건 알레르기 있죠, 알레르기. 그렇죠. 그걸 억제하는 약인데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맞아요. 초반에는 이제 먹여야 돼요. 왜냐면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약으로 먼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피부 연고제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바르라는 게 아니라 초반에만. 한 초반에 네. 한 이틀 연달아 그것도 저는 네. 밤에만 바르게 합니다. 자기 전에. 포인트예요. 네. 왜냐면 낮에 발라봤자 자꾸 딴 데 다 그냥 묻어나기도 하고 네. 괜히 습해져. 오히려 더 습해진다. 습해지잖아요. 낮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그래도 밤에는 누워 있으니까. 그것도 속옷을 벗고 잘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벗고 잘 수도 있고 너무 심하면. 그리고 이제 이 크림을 될 수 있으면 흡수가 다 된 다음에 속옷을 입고 그 샤워를 하고 충분히 말리고 자기 네. 전에 연고를 충분히 바르면 되겠네요. 바르는데 너무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에 흡수가 될 만큼 해서 이제 끈적끈적 적당하게. 이렇게 피부에 속옷에 묻지 않을 정도까지 문질러서 흡수시키고 문질러서. 자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첫날 1단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1단계. 거죠? 예. 이게 가장 큰 1단계. 그럼 2단계는? 2단계는 염증이 생기고 가려움이 생긴다는 거는 그 주변에 혈액량이 들어오면 그 네. 염증을 해결할 수 있고 복원될 수 있거든요. 네네. 혈류량을 과연 여기 순환을 시켜줘야 돼. 외음부를. 이 혈류량이 좋아져야지 치료가 된다. 당뇨발 아시죠? 네네. 당뇨발이 끝에까지 피가 안 가기 피가 때문에 안 가니까 썩잖아.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음부도 계속 나오면 가려우니까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요즘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장비들이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이 요새는 이제 고주파 고주파 장비. 사실 이제 너무 가렵고 만성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치료가 안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고주파 치료라든가 이제 그 주변에 혈액이 들어와서 좀 다시 뽀송뽀송해지게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또 레이저 치료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피부가 가려운 부부에 이 상피세포를 날려야 돼요. 피부를 이제 박피를 시켜주면 박피를 시켜야지. 오케이. 그 가장 가려운 데를. 근데 이제 얼굴 같으면 박피 막 시켜도 사실 여기는 가만히 안 만질 수 있는데 아래는 속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또 박피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계별로. 일단 1단계 박피 시켜서 레이저로 이제 박피를 시키는 레이저를 엄청 막 진물 나도록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살짝. 살짝. 그래서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재생크림을 발라줘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이걸 재생이 빨리 되게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재생크림을 직접 양을 많이 개발하신 넣고 그러니까 제품을 크림인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제 크림은 어떤 종류냐면요. 저는 사실 피부를 보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오셔서 이제 좀 따끔따끔하게 하는 잡티 관리가 있어요. 얼굴에 잡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얼굴을 재생을 빨리 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크림을 계속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제 이 크림을 만들게 됐는데 이 크림 자체가 결국은 재생, 보습이 메인이에요. 근데 솔직히 피부 질환 다 그게 재생과 보습이 기본 아닌가요?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초경부터 시작했을 때 10년을 긁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정말 피부를 봐주자. 근데 그렇게 심한 케이스를 보셨는데 그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 이제 많이 좋아졌죠. 좋아지면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또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자주 피부가 와서 두꺼워진 게 다 없어졌어? 좋아지죠. 이 그럼- 재생크림이 정말 놀랍고요. 너무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러면 그 피부가 완전히 두꺼웠던 게 없어지면서 재생이 되고 본인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만족했겠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 제품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서 그 효과는 좀 떨어지는- 생각보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러면 이거는 효과는 업 시키고 오케이. 가격은 좀 떨어뜨린 들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레이저 시술을 워낙 많이 한다 했잖아요. 얼굴 레이저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외음부에다 레이저를 시술을 하고 이 크림을 바르게 해서 업되게 하죠. 상피가 재생이 빨리 돼버리면 가려움이 완화되는 속도가 푹푹. 자, 그럼 정리하자면은 자 처음에 왔을 때 일단은 불이 났으니까 소화기로 불을 오케이, 끄듯이 끄고. 일단 염증 가려움증부터 빨리 약으로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혈류를 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시키는 고주파도 하면서 박피, 레이저 박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다음에 뒤로 이제 홈케어용으로 그 뒤로는 재생크림을 재생크림을 꾸준히 이 바르겠네. 상피만 벗겨낸다고 해서 네. 이 사람이 또 안 가려울까요? 또 가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소변도 봐야 되고 변도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염증이 항상 상승하고 균들이 있잖아요. 그냥 득식을 하죠. 하지. 근데 네. 우리는 여자들은 염증이 한번 생겼는데 그 염증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 이제 평상시에 예를 들면 보습, 맞아요. 재생 1번이라니까. 치료 중인데도 너무 가려울 때 긁는 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긁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못 참을 수도 있잖아. 손을 묶을 수도 없고. 자, 1번. 자기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깼잖아요. 조용히 가서 얼음을 비닐에다 담아서 거기에 대고 자세요. 그러면은 가려움증이 일시적으로 많이 좋아지겠다. 오케이. 아니면 요즘에 킨선 제품들 이렇게 배송받으면 아이스팩 같은 거 많이 있잖아. 분명히 손을 대는 순간 염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려움의 그래서 아이스팩. 1번 치료는 아이스팩. 긁지 않아야 돼. 오케이. 긁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 방법들을 동원해라. 샤워 후에 외음부터를 이제 드라이기로 싹 말리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게 가려움증을 좀 더 유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를 해서 피부가 건조해져요. 더 건조해져. 맞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엄청나게 거기를 말릴 필요는 없어. 원래는 그냥 촉촉한 간단하게만 촉촉한 말리고 피부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네. 축축해서 싫다 그러면 네. 속옷을 좀 벗고 원피스만 입고 좀 입다가 나중에 속옷을 입더라도 맞아요. 피부는 건조해지면 건조해서 이 상피세포에 있던 수분이 다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가려워진다니까요. 드라이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물기만 좀 없애는 예, 거 물기만 뭐 없애야지. 습관이긴 한데 별로 안 권하고 싶네요. 예, 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외음부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저만의 방식이 좀 있는데요. 꿀팁이에요. 네, 꿀팁. 드디어 공개하는구나. 네, 꿀팁이 전- 뭡니까? 전 정말 좌욕을 권해요. 좌욕. 자요. 반신욕하고 좌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반신욕은 우리가 그 페모럴 아터리 그러니까 우리 그 대퇴신경이. 대퇴신경 감사합니다. 이런 혈류량이 많아지면 뭐 하체 부종한테 도움이 되지만 자궁으로 가려고 할 때는 개인 대야에 만들어서 엉덩이만 담궈주면 자궁질, 요도 이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그쪽에서 좋아지죠. 됩니다. 그게 또 그 치질도 예방해 주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1번은 좌욕이에요. 자역을 평상시에 아기 때도 꾸준히 해야겠네. 뭐 생리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생리통 네네. 있는 아이들의 1번이 저는 좌욕을 좌욕. 권하고 야. 그러면 외음부가 이런 데가 이제 정말 더 좋아집니다. 오케이. 한마디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이 외음부 가려움증에서 무수한 여인들이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예전하고 좀 틀리게 요즘은 정맥 영양요법을 많이 하잖아요. 비타민 수액을 많이 권합니다. 비타민. 일단은 모든 게 가라앉아야 돼. 내 면역이 올라와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가려움증이 아까 온다고 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밤에도 많이 가렸고, 그러니까 결론은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려움을 참지 말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이건 참지 마시고. 참는 일이 네. 아니야. 병원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 혼자 고민하지 저희가 마십시오. 해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외음부 가려움증에 대한 이제 모든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런 그 피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부인과에 오셔서 꼭 상담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